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수학여행 길잡이 사용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매스토리즈도 벌써 34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논증, 기하학적인 증명을 글로 표현하는 걸 연습을 해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왜 정의라는 개념이 중요한가, 네, 그리고 공리를 합의하는 과정이 왜 중요한가, 네, 뭐 이딴 이야기들을 같이 네, 진행을 맞아요. 해봤었어요. 오늘은 그 지난번에 했던 논증 하나를 가지고 음, 언어가 어떻게 축약되어 가는지, 음. 그래서 더 간단한 문장으로서 논증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이건 꼭 암호를 만드는 거 과정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만 아는 그렇죠. 정의를 통해서 그렇죠. 압축된 어떤 것을 만드는데, 그 비유가 좋은데요. 암호. 암호 같아요. 그거를 맞습니다. 알아야지 이 문장들을 해석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호놀이 하듯이 생각을 해도 뭐 좋네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나요? 예,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음, 뭐가 있었냐면 어떠한 각이 주어지건 음. 각 O의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다 있었죠? 네, 있었던 것 같네요. 전 어, 시간 아니고 그 전 시간이었나?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각이든 이등분선을 작도할 수 있다. 있다. 음,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제 선분이 주어져 있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네. 우리말로 모든 것들을 끌고 갔었잖아요. 네. 그럼 보편적으로 이제 수학 시간에는 이걸 어떻게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가? 음, 그냥 이렇게 시작합니다. 원, 오를 그리자. 그렇게 바로. 단순한. 예, 각이 하나 주어져 있고 어. 그 각의 꼭지점을 오라고 처음에 약속을 했기 네. 때문에 그 오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음. 원 오라고 부르기로 우리는 약속했었잖아요. 예. 중심인 점의 이름으로 원을 나타내기로. 예. 예. 그러니까 원 오를 그리고 아, 그 원과 음, 각의 요 놈들을 변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네. 각의 음, 변들의 교점을 음, A, B라 하자. 음,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요. 네. 그냥 그리고 음, 그냥 각과의 교점을 음. 이렇게 표현해도 의미는 통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O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고 음, 그 원이 각하고 만나는 두 점을 A와 B로 하자. B라고 하자. 이렇게 간단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원 음, A, 원 음, B를 음, 두 원이 음, 두 점에서 서로 다른 음, 만나도록 그리자. 글로만 읽으면 잘 모르겠어요, 예, 진짜. 그중 한 점을 P라 하자. 네. 그러니까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리고 같은 반지름으로. 조건이 많이 붙네요. 그렇죠. 그래서 A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려주고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하나 그려주되 두 원의 반지름이 같아야 된다. 같아지게끔 그려주자. 좀 달라 보이지만 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중 한 점, 만나는 점 중에 한 점을 P점이라 하자. 이 점을. 그러면 AP 반직선이 OP 반직선이 각 O의 이등분 선이다. 선이다. 지금까지 이제 그리는 거 설명했으니까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러면 OA, OB겠죠. 네, 왜냐하면 같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같으니까. 나중에 가면 이것도 사실 생략해 버려요. 그래요. 그렇죠. 그 다음에 AP하고 BP도 어떻겠다? 같겠죠. 동일한 반지름으로 두 개의 네. 원 그린 거니까. 그 다음에 OP가 공통이죠. 따라서 우리는 삼각형 POB하고 삼각형 POA가 서로 합동이다. SSS 합동이다. 네. 결국 즉 즉
각 A, B, OP하고 각 A, OP는 AOP는 같다. 같다. 그리고 끝 하면 되는 거죠. 되게 단순하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도 이제 나중에 가면 이 부분이 이렇게 좀 더 단순해지고요. 여기서도 그냥 같은 반지름의 이름을 갖는 원 A, 원 B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그리고 그중 한 점을 P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똑같은 언어를 계속 모여나가는 조금씩 축약해서 나중에 가면 정말 익숙해진 사람들은 한글은 잘 찾아볼 수 없고 논증 과정에서 온갖 약속되어진 기호들만 기호들만. 가지고 문장들이 보통 구성이 되게 되는 그렇게 거죠. 되네요. 그 OP 이 선은 예. 이 화살표로 표현되는 거 아닌가요? 아 여기서는 선분이잖아요. 5에서 P까지. 그냥 예. 그 선분만. 선분 길이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반직선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죠. 반직선 OP가 그가 좀 좀 다르군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말로만 쭉 풀었었던 것보다 좀 느낌이 좀 다르죠. 조금 더 짧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효율적인 어떤 표현법들을 익히는 것이 전부 다 정의로부터 비롯되어지니까 정의를 잘 알고 활용할 줄 알면 굳이 긴 문장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네요. 없어지는 네. 거죠. 요즘 너무들 좋아하잖아요. 줄임말들. 그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네요. 그렇죠. 언젠가 한 친구가 내가 단순명제라고 표현했더니 단명이네요라고 표현하던데 야 단명은 뭔가 명이 짧다는 얘기 같잖아. 그런 건 좀 줄이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어쨌든지간에 기호한다는 것은 되도록이면 표현을 단순화하고 명쾌하게 만들고 짧게 만들고 그래서 오해의 여지도 없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게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의하고 공리를 이해하는 게 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겠지만 네, 좀 많이 그거 힘들었습니다. 예,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새로운 세계가 좋은 세계가 그냥 열려버리니까 그러네요. 그걸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일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서 즐거움을 얻기까지는 사실 그 일을 잘하게 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애씀이 필요하죠. 시간과 노력이 어느 정도는 투여가 되어야지 그 일을 즐길 수 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생각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학교 무턱대고 내 주장만 이거 좋은데 왜? 그건 이렇게만, 우기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생활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네. 근데 이런 이제 사고의 흐름 과정들이 왜 학생들이 이제 좀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냐면 학생뿐만 아닌 것 같아요. 저를 그쵸. 보면. 아니요. 근데 배우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배우는 중학생들 중학교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일련의 이제 흐름들로서 이 순차적으로 쭉 이어지면 참 좋겠지만 그쵸.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 중학교 1학년 때 교과서에 나온다라면 요걸 이용해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가의 크기는 서로 같애를 증명을 하잖아요. 출발이 어떻게 돼요? 이 각을 이등분해 보렴 이렇게 출발한단 말이죠. 그쵸. 그럼 당연히 이것은 중1, 이것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이에요. 그럼 당연히 학생들 중에 정말로 호기심이 많고 수학적 사고에 능숙한 친구인데 이걸 까먹은 친구라면 질문하겠죠. 선생님, 각의 이등분선을 어떻게 그리죠? 그걸 그리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보통 그렇게 묻는 학생은 없나요? 예,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선생님이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보자 그러면 그릴 수 있나 보다 라고 하고 그냥 아무 의문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죠. 이건 사실 학문할 때 있어가지고 되게 안 좋은 자세거든요. 공부를 해나가는 사람으로서 이 관점에서 보면. 아니면 선생님이라도 너희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과정이 기초 있었다. 작도를 배우지 않았니? 그걸 이용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참 짚어주던가.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사실은 그 이전 과거의 과정들을 하나씩 짚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들을 이해하는 건 어렵거든요. 일단 이 중간에 뭔가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수학의 분야가 뭐 수를 다루는 분야, 도형을 다루는 분야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걔네들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일방향으로만 쭉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 개념이 여기에 개입했다가 이쪽 개념이 저기에 개입했다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개념들이 발전을 하거든요.
시험 볼 때 참 어렵겠네요. 이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문제도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역시 그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을 때 나의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뭐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쉽게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외워버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되는 그거보다 거죠. 조금 더 약간 꼬여 있거나 그러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그렇죠. 그럼 포기해버리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데. 힘냅시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예. 이용해서 지난번에 뭐까지 했었냐면 음.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음. 빗변의 길이가 같고 한 변의 길이만 같아져도 두 삼각형은 합동이 돼. 네. 그것을 RH S 합동이라고 해라고까지 네. 이야기했었고 요걸 보이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살펴봤냐면 어떤 모양의 삼각형이든 요 세 내각의 합은 항상 180. 그렇죠. 크기로 따지면 180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는 평각의 크기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사실 요 사실과 요것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이번엔 직각삼각형이 또 두 개가 있는데 빗변의 길이는 서로 같대요. 그리고 요각의 크기가 요각의 크기랑 같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세 개 더하나 여기 세 개 더하나 평각이잖아요. 평각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우리는 이 각하고 이 각도 크기가 같다고. 같다는 결론을 얻을 네. 수 있어요. 그러면 ASA 합동이 되겠죠. 따라서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다른 거 확인할 필요 없이 빗변의 길이하고 각 하나의 크기만 같아도 네. 둘은 합동이 합동이다. 돼요. 이것을 RHA 합동이라고 해요. 이건 사이드, 변, 이건 앵글, 각.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도 굉장히 자주 쓰이니까 네.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작도가 가능하다는 걸 가지고 모든 삼각형의 외접원이 네. 존재한다는 걸 보였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각의 이등분선이 가진 성질 하나를 살펴볼 것인데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네. 거예요. 그 위에 어떤 점을 내가 잡던 두 변에 이렇게 수선을 하나씩 그어낼 수 있겠죠. 네. 여기가 수직이 되게.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떨까요? 같겠죠. 왜요? 요거 빗변이죠. 네. 직각삼각형의 네. 빗변 길이 같고 한 각의 크기 같죠. 크기가 그러니까 RHA 합동이에요. RH A. 지금 용어가 저한테 아직 확실하게 다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직각이고 빗변의 길이 같고 예. 한 각의 크기가 같으니 예.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같고 네. 한 각의 크기만 같으면 서로 합동이다. 합동이다. RHA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RHA 합동이에요. 합동이다. 따라서 대응하는 두 변은 얘하고 얘는 길이가 같다. 같죠. 이건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면 네가 각의 이등분선을 만약 그렸잖아. 그럼 그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양변까지 내리는 미루는 수직선? 거리는 항상 어떻다? 같다. 같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지요? 네.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어떠한 한 삼각형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네. 삼각형의 모양과 상관없이 안쪽에서 이렇게 쫙 접하는 원을 하나 그릴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죠. 저번에는 밖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밖에는 외접원을 그릴 수 외접원을 그릴 수 있다였고 있다. 이번엔 거꾸로 내접원을 그릴 수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네. 정답은?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요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게 되면 요 위에 어떤 점을 잡더라도 양쪽 이변과 이변에 이른 거리가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네. 이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게 되면 역시 이변까지의 거리와 이변까지의 거리도 같아져야 돼요. 그럼 두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세 변까지 거리가 다 같죠. 같은 거죠. 그럼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 길이를 반지르는 원을 그리면 걔가 바로 내접원이 안쪽에서 되네요. 접하는 원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내접원의 중심은 인원이니까 안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제 I라고 하고 외접원의 중심은 아우터니까 O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내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하냐면 내심이라고 불러요. 내심. 그래서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도 가지고요. 외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했듯이 모든 삼각형은 뭐도 가지고 내접원도 가지고 그러한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해요. 한다. 마지막으로
요 세 번째 꼭지점하고 I를 이어주게 되면 다시 또 두 삼각형이 합동임을 쉽게 보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이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주장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심은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구한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죠. 글로 좀 저 써주세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이건 기억하는 게 내저번이 어떤 모양이지 외저번이 어떤 모양인지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러면 그런 원의 중심이 되려면 어떤 성질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내는 힘이 중요한 거지 이거 외워서 뭐 하겠어요. 아니 외우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앞으로 자주자주 이야기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 중학생들이 이제 2학년, 3학년 때 이런 이야기를 배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머릿속에서 외워요. 내심 모든 삼각형의 내접원의 중심은 내심이야. 내심은 어떻게 해? 세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모든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은 외심이야. 외심은 어떻게 돼?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막 외워요. 그러다 시험 시간에 가서 외심이 내각 이등분선인가? 변의 이등분선인가? 아이씨. 내심이 각의 이등분선인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인가? 헷갈려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근데 헷갈릴 이유가 벌써 없거든요. 헷갈려요. 왜냐하면 그려보면 되는 거니까 내저번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려보고 이래야 되는구나를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울 이유가 없네요. 없는 거예요. 좀 헷갈리면 헷갈린 대로 둬도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